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모두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이나 도로 등 시설 피해는 13,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2,646명으로 목요일 기준으로 7주 만에 최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6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는데 방역당국은 나흘간의 이번 추석 연휴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12% 줄었습니다. 하지만 WHO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는 데다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5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백신은 mRNA 방식의 이가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완료한 뒤 추가 접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는 미국 정부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 윤곽이 보이지 않고 협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의 피해 현장을 영상으로 보셨는데 태풍 흰남노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이번 태풍으로 포항과 경주, 울산에서 1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명이 실종됐고 3명이 다치는 등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5명에 달합니다. 주택이나 도로 등의 시설 피해는 13,000여 건이며 벼가 물에 잠기거나 과실이 떨어지는 등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7,141헥타르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공지를 통해서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와 주민 불편의 심각성,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해서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 조사 등을 거쳐서 요건이 충족되면 신속하게 특별 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서 포항과 경주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바로 재난지역 지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지하주차장 침수로 6명이 숨진 포항 아파트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생존자와 희생자 모두 주차장 입구나 계단에서 가까운 곳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허리춤까지 들어찬 흙탕물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물에 잠기고 흙을 뒤집어 쓴 차들이 처참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침수로 6명이 숨진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사고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환한 51살 여성이 13시간 이상 매달리며 버틴 스프링클러와 15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계단 입구도 공개됐습니다.
흙탕물 자국이 거의 천장까지 아슬아슬하게 찍힌 모습에서 당시 상황의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배수 펌프가 계속해서 물을 빼냈는데도 바닥에는 물이 첨벙거릴 정도로 고여 있습니다. 생존자 2명은 모두 이곳 지하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서 구조됐는데요. 다른 실종자들도 입구나 출구 계단 가까운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이 모두 입구를 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들어찬 물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11차례에 이어진 군, 해경, 소방 합동 수색에서 더는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자 소방당국은 합동 수색을 마무리하고 배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색은 거기 물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 배후 수시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단체로 우리 각 기관들을 합동으로 수색하는 거는 거기 안 할 거고 소방에서만 남아서 배수 작업을 하면서. 다만 지역 곳곳이 침수되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배수와 수색이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60여 명 규모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전담팀을 편성한 경북경찰청은 수색이 마무리되면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전해드린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아예 들어가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진출입로가 흙탕물로 가득 찬 가운데 승용차가 둥둥 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주변 물까지 지하주차장으로 한꺼번에 흘러들어간 겁니다. 차를 빼러 내려갔던 주민 6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도 이쪽에 한 20몇 년 됐는데 이게 처음이라. 지난달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때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40대 남성이 빌딩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확인하려다가 물살에 휩쓸려 결국 숨졌습니다.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구조는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라는 낮은 지대라 비가 많이 쏟아지면 짐 출입로가 큰 물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면 토사까지 한꺼번에 들어가 시야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에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면 절대 내려가선 안 됩니다. 포항 사례처럼 주변 물이 한꺼번에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주차를 해야 되고 이미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차를 다시 이동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자신이 사는 곳이 상습 침수 구역이나 하천 범람 위험 지역인지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현재 자연재해 위험지구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물막이판 설치를 침수 우려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관 재질 등만 언급되어 있는 배수로 설비 규정에 구체적인 배수 용량을 정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번 태풍 흰남노 때 월파 현상으로 부산 해안 지역의 상가와 도로 시설물들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찾아올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청사포의 해안가 점포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인들은 모래주머니와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동원해 월파에 대비해봤지만 개인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월파 피해를 겪은 상인은 반복되는 재난이 야속합니다. 파자 대고 고만 별짓 다 해봤는데 10m 파도가 만조해서 바로 때릴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 옆에도 지금 다 저 콘크리트 볼을 2개씩 쌓아놔도 다 깨지니까. 월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방파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매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설계와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다 보니 결국 이번 태풍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 월파 지역의 시설물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파도에 휩쓸린 보도블록들이 도로 건너편 상가를 덮치거나 포장 도로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파도에 강한 설계로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처럼 단위별로 떨어지지 않고 뜯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다든가 구조물들이 이탈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설계를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모두 막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대책을 알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앞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도 지난달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차량 침수 피해를 남겼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인상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소폭이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더러워진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지난달 초 중부권을 덮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입니다. 여기에 제11호 태풍 흰남노까지 상흔을 남기면서 차량 침수 피해는 더 늘었습니다. 지난달에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은 12,000여 대로 추정 손해금액은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파악된 흰남노 피해 차량은 6,000대에 달합니다. 차량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앞으로도 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국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사의 보험인 재보험에 가입해 손해금액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발생한 차량 피해 가운데 보험사가 직접 부담할 금액은 400억 원가량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30%에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율에 미칠 영향도 0.2%포인트에 그쳐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당국의 분석입니다. 하반기에도 손해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율 등 보험사 영업 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을 유도해서 국민들 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초까지 태풍 한두 개가 추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하반기엔 이동량 증가와 등판길 사고 등으로 손해율이 오르는 만큼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12,000여 명 적은 72,6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8,000여 명, 2주 전보다 4만여 명 적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93명으로 16일 만에 4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루 사이 숨진 사람은 어제보다 8명 늘어난 64명으로 20대와 30대도 각각 1명 있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72,417명, 해외 유입은 229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줄어들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 가운데 미국 뉴욕주는 28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0만 명 이하로 전주보다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3,700여 명으로 5% 줄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지난 2월에 비해 주간 단위 코로나19 사망자가 80%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44초마다 한 명씩 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계절적 특성에다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주가 28개월 동안 유지해온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지난 4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을 때도 의무화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환자 수가 줄고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백신이 승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will be issuing new guidance regarding masks based on the CDC guidance, and starting today, masks will be optional.
뉴욕주는 그러나 노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신의 책임 아래 마스크를 벗더라도 타인의 마스크 착용은 존중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 제약이 오미크론 합의 변이인 BA4와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한 코로나19 2가 백신의 사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식약처는 한국 화이자 제약이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 2주의 비임상과 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어제 신청함에 따라 품목 허가 심사 전 사전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하위 바이러스인 BA4와 BA5의 공통 부분을 각각 항원으로 발현하게 만들어진 mRNA 방식의 2가 백신입니다. 기존에 허가된 백신을 기초 접종한 후 추가 접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대체로 쾌청에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한가위 보름달도 대부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다만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거나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늦은 귀경길 계획하시는 분들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난 뒤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맑은 날씨는 귀성길이 시작되는 금요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휴 첫날인 금요일,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쾌청해 귀성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강풍이 불거나 물결이 높게 일 가능성도 낮아 하늘길과 바닷길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당일인 토요일에는 전국이 맑겠지만 낮더위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질 것으로 보여 성묘길에는 기온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높은 구름이 유입되더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 이제 제주도와 이제 경상 동해안 쪽으로는 동풍과 남동풍이 수렴하는 형태로 동쪽에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귀경길은 전국에 구름이 많거나 점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는 무난하지만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해와 동해 바다에는 파도가 높아질 수 있어 바닷길을 이용하는 경우 미리 배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인 다음 주 화요일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리거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두 나라 통상대표가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협상 상대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고 나온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할 공식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간 그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제 개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타이 대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자유무역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두 나라 통상대표가 만났음에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윤곽조차 거론되지 않았고 협의 일정도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회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봐도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은 마지막 부분 단 한 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우려를 주의 깊게 들었고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열기로 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시행령을 통한 해법 모색을 시사했지만 전기차 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나 만족할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서 천연가스도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등을 아예 공급하지 않고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입 카르텔을 결성해 러시아의 돈줄을 더욱 옥죄겠다는 겁니다. Putin is partially buffering through fossil fuel revenues. So here the objective is we must cut Russia's revenues, which Putin uses to finance his atrocious war in Ukraine.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가 상한제 참여국엔 석유와 가스를 안 팔겠다고 하자 나온 조치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푸틴 대통령이 그렇다면 석유와 가스 등을 아예 안 팔겠다고 맞받았습니다. Мы будем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ять наши контракт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Но если кто-то попытается нам что-то навязать, то хочу отметить, те, кто нам что-то навязывает, не в том положении находятся сегодня, чтобы диктовать нам свою волю. Пусть одумаются. 푸틴 대통령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곡물 대부분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EU로 가고 있다면서 수입 국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7월에 곡물 수출 재개 합의가 11월 이후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러시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갈등만 커졌지 효과는 의문시되면서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Böyle bir savaşı tahrik üzere yürütmeye gayret ettiğiniz sürece oradan netice almak da mümkün olmayacaktır. 실제로 러시아는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가스관 용량의 20%까지 축소해 유럽이 극심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네, 주요 7개국 G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는 러시아의 돈줄을 죄기 위해서 시행하기로 한 러시아 유가 상한제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동참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히 시행하기로 합의한 지 며칠 안 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관영통신사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가격 상한제에 동참할 경우 심각한 부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외무부 국장은 손해보면서 원유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 파트너들은 훨씬 비싼 가격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워싱턴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구매자 카르텔에 서울을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가 상한제 참여 국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И вообще не будем ничего поставлять, если это противоречит нашим интересам,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кономическим. Ни газ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и нефть, ни уголь, ни топочный мазут, ничего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전체 원유의 5% 남짓 정도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2020년부터 중단시킨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북한이 원하면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이 추가로 긴장을 고조시키면 금융 등의 조치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등 자국 원유 가격 상한제 동참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내일부터 나흘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지만 계속된 물가 상승과 태풍이 남기고 간 상처로 마음 한켠이 무거운 연휴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으로 이번 연휴가 모두에게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